저는 결혼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을 합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맞은 첫 설 명절에는 형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음식하러 못 오셨고, 그리고 2년 정도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아 명절에 아주버님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할 때에도 저는 명절 전전날에 가서 그 다음 아침 일어나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거의 두세 번 빼고는 명절 전날 오후 4시에 시댁으로 오시죠. 그럼 저는 혼자서 거의 차례 음식 3분의 2가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신랑에게 우리도 늦게 가자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신랑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너랑 형수랑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게 모두가 낫지. 형수랑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런 식의 답변만 들었네요. 그러다 한 해 언젠가 아버님 제사 때 제가 회사에 휴가는 내지 못해 퇴근 후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냥 말이라도 좋게 해주고 싶어서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죠? 라고 인사를 하니 한다는 말이 미안하면 미안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사 지내는 날이고 늦은 건 맞으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여 음식을 하다 작년 추석부터는 형님과 저 둘이서 음식을 나누어 각자 집에서 해서 시댁으로 모입니다. 명절 음식 2번, 아버님 제사 1번, 총 3번입니다. 제가 하는 음식은 튀김 3종류, 떡, 수육, 과일. 형님이 준비하시는 음식은 전 2종류, 문어, 생선, 탕국입니다. 음식을 다 하고 집 정리하고 저희 집 시댁으로 가는 시간은 보통 저녁 9시쯤 됩니다. 그럼 한 10시쯤 도착해요. 지난 추석 명절 전날 음식을 다 해서 시댁으로 가니 형님이 아는 척을 하지 않기에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명절날 시댁 큰 집으로 차례 지내고 시댁에 와서 차례 지내고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거나 하면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기분 풀어주고 말 걸어주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다 친정으로 왔고 친정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늦게 가서 그러시나 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월에 있을 사촌 결혼으로 형님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 신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둘이 무슨 일 있냐고. 저와 신우 둘이만 지금부터 하는 통화 내용 알자고 하여 얘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있었던 얘기하면서 형님이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늦게 가서 화나신 건지조차 모르겠네요. 하니 신우 왈 그것 때문인 것 같다 하시길래 저도 여태껏 섭섭했던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명절 전전날 가서 명절 전날 혼자 일 다 했고 만삭일 때도 설 명절 아버님 제사 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 다 했다고 하니 저 고생하는 거 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제 딸이 2008년도 설 명절 후 일주일 아버님 제사 이틀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이 그것으로 화를 내니 신우가 그냥 앞으로는 일찍 오라고 하면서 저희 신랑은 오늘 얘기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열이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어제 저녁 신랑에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신랑 왈 그럼 조금 일찍 가자. 가서 같이 저녁은 먹자 라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절대 시댁과의 문제에서 제 편 안 되어주는 이 사람. 여러 번 싸우고 했지만 참 안 바뀌는 이 사람이 진정 제 남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는 거 다 쏟아냈네요. 왜 나만 그렇게 매번 희생해야 되냐? 여태껏 내가 명절 일찍 가서 일한 건 뭔데? 그동안 내가 한 노고는 어떻게 되는 건데? 형님은 늦게 와도 아무도 일찍 오라고 하는 사람 없었고 내가 그렇게 어머니께 형님 일찍 오시라고 말씀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명절 음식 다 하고 모이는데 일찍 가고 안 가고가 왜 이제 와서 중요한데? 하니 그냥 저보고 조금 양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우랑 어머니도 형님한테는 아무 말씀 못 하시면서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말씀 스스럼 없이 하냐고 하면서 그동안 섭섭한 것이 쌓여서 다 쏟아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랑 혼자 벌초갑니다. 집안 어른들 모여서 하는 벌초에 아주버님 바쁘고 다리 아파 산에 못 가신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벌초 때가 다가오면 저희 신랑이나 저에게 전화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한없이 많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잘못할 때에는 아무 소리 못 하시면서 저보고 양보하라는 신우도 너무 밉습니다. 형님과 어머니 그리고 신우는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 2년 가까이 형님 시댁에 왕래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고 어머니고 형님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글 적으면서 악성 댓글은 예상은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음 질책하여 주시고 이런 난관을 님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격 탓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나도 독이 되네요. 지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적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3일 연휴 중 시댁 식구 다 모여 신우집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마음 먹고 얼굴 봐도 형님이랑 얘기 안 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집 아이들과 아주버님만 와 계시고 형님은 안 보이시네요. 신우 말로는 사돈 어른이 편찮으셔서 잠시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는데 신우도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더는 말 안 했습니다. 일단 신랑에게 여기 적혀있는 댓글 중 몇 개 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솔직히 제사 음식 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끼리 일찍 모여 수다 떨고 하는 것도 이제는 진심으로 하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먼저 어른이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한 행동 꾸짖고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신랑에게 언제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준 적 있느냐고. 나는 몸이 힘든 것보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내 입장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랑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난 잘못한 것 없다.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 신우, 제 두 손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자기 동생이 따뜻한 말 못 해주는 것도 다 안다며 그래도 네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받는 스트레스,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기한테 얘기하고 다 풀라고 하시는데 신우도 참 친정일로 머리 아프겠다 생각도 들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으라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서 박차고 일어났네요. 사실 신우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아들 며느리보다 신우와 고모님께서 더 알뜰살뜰 잘 챙기시고 매주 주말 혼자 계시는 어머니 고모네에서 계시다 오시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대의를 위해 저보고 참으라고 하는 소리가 남편과 똑같아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혼자 희생하는 건 안 하겠다 했어요. 형님 눈치 보는 것도 안 할 뿐더러 나눠서 하는 일만 딱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에게 양보를 요구하신다면 이제는 제사 같은 도리도 안 하겠다 했네요. 그러니 신우가 더 저에게 쩔쩔 매시더군요. 참으라는 이야기 잘못했다고. 사실 댓글 중에 형님이 그동안 시댁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형님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참 정말 시댁에 잘하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 잘 하시는 편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꼬집는 분이시라 형님에게 실수를 좀 하셨고 그 실수로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서 시댁에 안 오는 거 신우가 조금 참견을 하면서 일이 크게 되어서 시댁에 말 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우 형님에게 어떤 말씀 하시기를 꺼리시죠. 당분간은 형님이랑 얼굴 볼 일 없고 만약 설 명절에 갔는데 아무런 말씀 없으시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오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댓글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댓글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소중한 댓글 참고해서 저도 지혜롭게 잘 생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님은 그간 할 도리 다 하셨고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신우도 똑같다고 봅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위치 찾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이란 작자도 사람 노릇하기는 글러 처먹은 놈입니다. 구렁이 같은 형님의 바보 된 건 님뿐입니다. 님 형님이 하는 짓은 몇 번만 봐도 뻔히 나오는 수작인 줄 다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할도리 함에도 시댁 식구 누구 하나 큰 며느리에게 올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군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란 작자나 시누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낸 님만 바보되게 된 겁니다. 댓글 2. 참고 산 님이 잘못. 내 편 못 만든 남편 만난 것도 님 잘못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님만 조용하면 집이 편안하다며 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시누이, 시어머니, 남편 길 잘못 들였네요. 형님 성깔 있나요? 님도 성깔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평생 그리 살기 싫으면 멘탈을 강하게 다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살아보니 형제는 서열이 같습니다.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났을 뿐. 그럼에도 보통은 마지 쪽이 양보를 하고 일도 더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엔 마지에게 유산을 더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형제는 형제들의 유산 상속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님처럼 사소해 보이나 절대 사소하지 않은 업무 분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자식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업무가 분담돼야 합니다. 왜 님 남편은 님에게 양보를 강요하는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정답은 어렵지 않아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가족 분위기라면 모를까. 님에게처럼 마지 쪽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사연. 합가 때문에 갑자기 잘해주는 시모. 소름 돋아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산지도 13년입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시어머니께서 했던 모진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막내 형님 병시중을 들었을 때도 병원 사람들이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칭찬했을 때도 아직 멀었다는 시어머니셨어요. 항상 당신 자녀들밖에 모르시는 분이시죠. 근데 얼마 전부터 안부 전화를 드리면 냉랭하던 목소리 전에 음식을 씹으시며 얘기를 하시느라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내내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나긋한 목소리로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네요. 어안이 벙벙했네요. 저는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보면 넌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하시던 분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근데 남편에게 전해들은 얘기가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살고 계시는데 재혼하신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판이라 법적으로 알아보신다고요. 새 시아버지 자녀도 제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고생을 안 하신 것도 아닌데 공증이니 뭐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엄마가 선택해서 산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올라오라고 했다는데 전 같이 살 용기도 없고 그러기도 싫어요. 같이 살게 된다면 아마 남편하고도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전 그러기 싫거든요. 결혼 안 한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아마도 남들이 목 생각해서 아들과 살 거 다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산다면 분명 제 생활은 없을 거고 집에 항상 남편 친척분들, 형님들도 수시로 올 거고 그럼 그 일은 다 내 몫일 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아마 얼마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도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건데 친정이 능력이 되니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기죽을까봐 저한테도 더 큰 소리 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부담될까봐 친정 식구들은 저희 집도 못 올 거 뻔히 보이네요. 안 그래도 자주 오는 시댁 때문에 힘든데 같이 산다니 남편만 보면 모셔야 하나 싶고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해요. 후기. 일전에 어머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글을 써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저 이혼했습니다. 그때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욱더 다정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 아님을 아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오래 있다가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본 모습을 보여주시며 잔소리하시고 절 힘들게 하시는 언사를 듣고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쪽 재혼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걸로 되어가더라고요. 남편마저도 별 수 있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제 속으로 되물었죠. 앞으로 근 20년이라 치면 그 시간들을 어머님과 같이 살며 잘 지낼 수 있겠냐고요. 20년은커녕 2년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 힘들게 살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어요.
남편하고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제 뜻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절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살 길 찾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혼 의사 피력했더니 처음에는 화내다가 나중에는 합가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짜증내던 시가 식구들. 그 과정에서 바닥을 보여주는 모습에 정 떨어져서 이혼 강행했어요. 이혼녀가 된 제 처지는 솔직히 처참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마음의 병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대리효도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노인네들 아쉬운 거 없을 땐 며느리 자식 취급 안 하고 함부로 하죠. 아쉬우니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정말 역겹죠.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댓글 2: 남편만 보지 말고 님 인생을 보세요. 시모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같이 안 사는 겁니다. 님 나이에 뭐가 그렇게 겁나세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리세요. 딸 편하게 살라고 마련해주신 집일 테니 집이 설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친정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실 텐데 행복할 권리를 되찾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